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권재은입니다. 하루 걸러 퐁당퐁당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이 출회되면서 국내 증시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LS일렉트릭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실적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실시간 우선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신 장비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게임 섹터도 최근 잠잠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핫했던 이슈들 점검해 보면서 내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자동차, 제약바이오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조선주들의 낙폭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 분명 HD 현대마린솔루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었는데 오늘 강력한 세론이 나왔습니다. 11% 급락세 연출했고요. STX 엔진, HJ중공업 그동안 잘 갔었던 조선주들 일제히 급락세 연출했는데요. 과연 지금이 매수 기회일지 잠시 후에 진단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역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차는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내일은 또 기아의 실적 발표 있습니다. 오늘 기아는 0.29% 하락, SOS랩도 오늘 4%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시간에 특징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짚어드렸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바이오 업계 내에서 연매출 4조 원을 넘은 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처음인데요. 황제주 자리를 공고히 했습니다. 오늘 거의 4% 가까운 상승 탄력 보여줬고요. 알테오젠도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1.46% 강세, ABL 바이오가 오늘 긍정적인 IR 내용 밝히면서 오늘 거의 5% 가까운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화진 과장 그리고 이지은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후장에 나왔던 현대차의 실적 발표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역시나 또 신기록을 썼는데요. 다만 영업이익단에서 약간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출액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매출액 컨센서스가 44조 원이었는데 46조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이 약간 문제였습니다.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2조 7천억 원이었는데 2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매번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간 역성장했다라는 게 조금 투심이 훼손된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오늘 현대차의 실적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통 매출이 잘 나오는 것보다 영업이익이 못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딜러들이 인센티브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차를 팔기 위해서 너네 인센티브 많이 줄 테니까 좀 차를 좀 많이 팔아줘. 대신에 그만큼 이제 4분기가 되고 이제 어느 정도 한 해가 좀 마무리되기 때문에 결국 그게 재고로 좀 쌓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에서 10월 달부터 특히 뭐 아마 지난 3분기도 아마 영업이익단에서 조금씩 축소되는 이제 분위기로 갔을 겁니다. 대신에 매출은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 있죠. 대신 작년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 자체가 이제 목표 이제 성장률이 한 4%였고 올해가 한 0.8%입니다. 그만큼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내수 쪽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좀 많은 좀 시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그 이유는 일단 BYD가 이제 국내 이제 상륙을 하게 되면 이제 아토3와 본격적인 경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최근에 뭐 현대차가 뭐 매출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좀 부진했던 이유는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전기차 수요가 물론 그동안 이제 북미 쪽에 MS가 좀 올라오고 있기는 했지만은 여기에는 만약에 주니퍼 Y 출시가 되었을 때 이제 북미 쪽에 대한 점유율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아마 시장의 우려가 조금 하나둘씩 나오는 측면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주에 기존에 있었던 뭐 GV80이나 아니면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와 관련된
세 가지에 대한 보조금 제외되는 이슈가 좀 향후에 조금 시장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사그라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이렇게 짚어봤고요. 컨퍼런스 콜 내용이 계속해서 또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웨이모와 협력을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이 좀 유의미해 보이는데 이 내용은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로보택시 관련해서 현대차가 웨이모와 협력을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현대차 입장에서는 로보택시 웨이모의 상업화 시점을 2026년으로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웨이모와 이런 협력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주요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점검 회의에 대한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이번 CES에서 웨이모가 IoT5를 기반으로 센서를 장착한 쇼카를 보여줬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생산을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아이오닉5 기반으로 자율주행 시스템 탑재를 위한 차량을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뭐 서비스 지역도 북미 지역 외에도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이 웨이모와 협력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전부터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에 조금 더 구체화된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모셔널과의 기술 격차가 사실 벌어진 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현대차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계가 달랐기 때문에 1년 정도의 격차는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나왔던 이야기 중에 지금 GM과 함께 북미 전기트럭 사업에 대한 협력 이야기했고 지금 올해까지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유지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웨이모와의 이런 자율주행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시장에서의 이제 수익성적인 측면,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가져올지에 대한 여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뭐 워낙 테슬라가 독보적으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기업들 물론 웨이모도 그러니까 상용화에 대해서나 이런 속도적인 부분에서 지금 테슬라와는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자율주행 쪽에서는 테슬라의 이런 장악력이라던가 그리고 FSD 관련돼서 구독 서비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수익성을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빠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웨이모와 협력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이 현대차는 올해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짙은 한 해일 것 같다. 하지만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협력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이렇게 현대차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오늘 핫했었던 바이오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호실적 덕분에 바이오주 전반적으로도 또 훈풍이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ABL 바이오의 주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온라인 IR을 했었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다. 가장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라고 하던데 좀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도 될 만한 내용일까요? 아마 저게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파트너사죠. 이제 컴패스 테라피우틱스에서 이제 ABL 공공인을 예전에 기술 이전했습니다. 그 했던 그게 1차 치료제에 이제 향후에 이제 등록될 수 있다 이게 나오면서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었고 이게 단도암 치료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물론 지금 ABL 바이오 입장에서는 지금 임상 2, 3상 이후에 한 2028년쯤에 이제 우리나라가 실제로 이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이제 ABL 바이오가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에 뭐 이 회사에 대한 뭐 가치나 이 흐름보다는 향후 이제 컴패스 테라피틱스가 임상 3상까지 계속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FDA 신청하고 그 이후에 이제 매출이 생겼을 때 이제 ABL 바이오가 드디어 이제 로열티까지 받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오늘 오전에 온라인 미팅을 했었고 오후에는 애널리스트와 이제 펀드 매니저 관련 이제 미팅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6월쯤에 이제 그때도 이제 간담회를 했었고 그 당시에 이상훈 대표가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작년에 기술 이전 한 건, 그리고 올해 기술 이전 한 건 총 2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는, 물론 이제, 작년에 기존에 사실 텀식 계약을 했다고 얘기를 했었고, 본 계약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애초에 중간 빅파마 업체들과 실제로 논의가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최근
큰 사이즈의 규모의 이제 실제로 제한이 왔었고 그 제한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기존의 계약에 대한 부분을 좀 파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건이 지금 생각보다 진행 중이고 물론 그 한 기업이 아니라 지금 여러 기업들이 제한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좀 독점 계약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은 그래서 아마 오늘 기사가 나왔던 부분들이 예전에 우리가 2년 전에 기술이 이제 이전했던 산업피해 그때 1조 2,700억 정도 규모였을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계약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시기에 대한 부분은 아마 작년 하반기에 진행이 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아마 상반기나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건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주가는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물론 이제 IR 자료에 있긴 하겠지만은 예전에 산업피해 기술 이전했던 ABL 상공이 임상 1상이 작년에 마무리가 됐죠. 그러니까 아마 10월쯤에 공시가 떴을 겁니다. 70억 정도 마이스터 기술료가 수령이 됐고 임상이 2상이 진행이 되면 2상 진행하면서 이제 또 마이스톤이 한 600억 정도 받습니다. 그게 물론 이제 2월 말일 수가 있고 올해 상반기가 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모멘텀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아마 하반기 때부터 작년에 아마 6월 달에 1,400억 정도 3장 배정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올해 첫 이제 ADC 이중항체 IND 신청이 아마 올해 9월 달에 하나, 12월 달에 하나, 그리고 내년 4월 달에 총 3개가 순차적으로 IND 신청이 등록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ABL 바이오는 좀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하나씩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좀 길게 보고 좀 투자하자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다. ABL 바이오 이 산업비 빅딜을 어느 정도로 뛰어넘는 수준의 계약이 나올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최근에 알테오젠도 강하게 올라주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괜찮은데 트럼프 시대의 영향력을 체크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피해주 관련해서 바이오주들은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인데 트럼프 시대 관련해서 이 영향력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은 대표적으로 생물보안법인데요. 사실 2024년 이제 연말까지 좀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지만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마 2025년에는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승인 가능성이 다시 한번 좀 기대감적인 측면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좀 더 강도가 높은 생물보안법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결국엔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을 견제를 하게 되면 한국의 CDMO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또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실적을 좋게 내놓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기대감적인 측면들은 더욱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트럼프의 약가 인하 정책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대한 기대감 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좀 기대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 또 관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필수품이라서 관세를 의약품 쪽으로는 먹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는 만큼 관세 관련돼서도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점. 또 CDMO 관련돼서는 특히 관세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는 그런 해석들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세 가지로 좀 압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물보안법, 그다음에 약가 인하 정책, 또 관세에 대한 이슈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2025년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또 관련돼서 2025년에는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더욱더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제약바이오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심리 또한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쪽에서 또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좀 초미의 관심사인데 최근 국채 금리가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 대장격이라고 불려왔던 종목군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지만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오늘 흐름이 좋았는데요. 이 시세 흐름은 오늘 시장이 흔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좀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명절 이후에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트럼프 정책 속에서 좀 더 어떤 이야기 나올지 계속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주 최근에 잠잠했던 만큼 설 연휴 이후에 다시 한번 수급 들어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섹터는 바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입니다. 오늘장 대체적으로 일제히 조정이 나왔고 특히나 조선주들 급락세 연출한 기업들 많았는데요.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제 HT 현대마린솔루션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오히려 오늘 엄청난 급락이 나왔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오션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필리 조선소 관련해서 뭐 하나오션이나 하나시스템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조선주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그동안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그리고 트럼프 이제 취임식 이제 이전에는 조금 기대감이 좀 시장에 크게 많이 반영이 됐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꼭지가 왔냐? 좀 꼭지는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기에는 실제로 이제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취임을 했고, 그러면 이제 물론 지금 여러 행정명령에 사인도 하고는 있지만은 거기에는 빠르게 진행돼야 될 게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군비 경쟁에서 빠르게 지금 건조에 대한 부분을 지금은 수주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에 조금 유가가 좀 빠지게 되면서 이제 특히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좀 유가에 조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일단 현대중공업이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새로운 지금 당장의 모멘텀이 바로 나올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동안 이제 PR이 굉장히 퍼가 굉장히 높게 이제 고평가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흐름이 나왔죠.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지금 오늘도 물론 이제 HD 현대중공업 관련해서 12척에 대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물론 뉴스는 며칠 전에 나왔지만 대략 한 3조 5천억 정도에 대한 12척에 대한 공시가 나왔고 그만큼 지금 수준은 계속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최근에 신조선가 지수가 188까지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은 적어도 189에서 188 쪽에서 계속 이제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향후에 이제 다른 뭐 유럽이나 아니면은 아시아 쪽에 대한 선주사들이 수주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전 첫 번째로 중국 성과가 바로 올라갈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전 첫 번째 힌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신조선가 지수가 같이 덩달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이 4분기 때도 좋아지긴 하겠지만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미 2년 전부터 건조하기 시작했던 카타르 에너지발에 대한 에너지선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인도량들이 하나둘씩 나갈 좀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적에 대한 개선폭이 굉장히 크게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밸류에이션 플러스 그리고 북미 쪽 그리고 올해 물론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기후 변화나 이런 탄소 중립에 대한 특히 IMO에 대한 규제가 하나둘씩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미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기자재 특히 친환경 엔진 DF 엔진 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지. 중국은 애초에 이 엔진을 짓는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 엔진이나 아니면은 HD 현대 마린 엔진 쪽의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쪽에 대한 수주가 많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엔진 관련된 기업들을 보는 게 좋을까요, 과장님? 혹시 탑픽 종목이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은 엔진은 일단 하나 엔진이 지금 중국 쪽 매출 비중이 거의 한 20% 이상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대량 주문이 나오고 있고 기자재 쪽에서는 일단 엔진 쪽에 더 올해는 특히 친환경 엔진 수요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고 물론 이제 오늘 현대마린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마 예전에 이제 오버행 물량들이 충분히 이제 좀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고 하지만 친환경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HD 현대 마린 솔루션도 그만큼 유지 수리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배당까지 저 이번에 받을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배당 이후의 주가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만큼 선박에 대한 수요가 특히 엔진 수요가 더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글쎄 2028년까지는 끌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2007년, 2008년도에 슈퍼 사이클이 왔었습니다. 그때 받았던 건조했던 선박들 25년 되면 대부분 그 선박들이 노후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어느 정도 수주 물량들이 적어도 내년, 내후년까지 간다라고 하게 되면 28년, 29년까지 수주 잔고는 또 꽉 찬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락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조금 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우주항공 쪽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은 그렇게 또 크게 오르지도 않았는데 또 빠질 때는 더 무섭게 빠지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시세 흐름이 굉장히 강했는데 미국에 좀 동조화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 말고 그 전날 같은 경우에 로켓랩과 인튜이비티 머신스 이런 종목들 굉장히 시세가 좋았다가 어저께는 일제히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군들이 미국에서 좀 하락이 나왔고 그 영향이 우리나라까지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이제 트럼프 관련돼서 트레이드 종목들이 계속 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확대하는 국면에서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양상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우주항공 관련돼서는 이제 몇 기업은 좀 추려서 계속 좀 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를 폐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쪽에서 여기에 대한 폐지를 꾸준히 제기를 해왔고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부분을 폐지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속도가 더욱 빨라질 거고 상업화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규제 완화 이런 것들 더욱더 기대할 요인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서 수혜를 가져가느냐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하고 난 이후에 뭐 새롭게 보여주는 부분 없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오늘 나온 이슈가 우주항공청에서 R&D 예산을 지금 전년비 43.3% 정도 늘리겠다라는 이야기와 이번에 올해 누리호, 차세대 위성 발사 등 민간 참여를 넓힌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트럼프도 계속해서 민간 참여를 좀 부추기고 있고 상업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R&D라든지 이런 국가 예산적인 측면들이 좀 뒷받침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그래도 기업들의 기술력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강세가 나온 종목들 그리고 스페이스X 관련돼서 밸류체인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루미르라는 기업이 어저께 굉장히 시세가 강했다가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그래도 탄력 자체가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다른 종목들 그동안 시세가 있었던 AP 위성이라든지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물론 캔코어는 밸류체인 기업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정통적으로 우주항공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오늘 좀 상대적으로 조정이 살짝은 좀 크게 나와서 그동안 이런 전통적인 종목들보다는 최근에 스페이스X 관련돼서 밸류체인에 대한 기업들 이 위주로 지금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 섹터는 전통적인 기업들보다는 스페이스X와 관련될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추려보자라고 이렇게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핫했던 이슈들 점검해봤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목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